한번 개념 설명 위주로 다시 하는 거죠. 그냥 오늘 들으면 되겠네. 항등식은 등식이야. 늘이 들어가는 등식의 일종이고, 등식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식이라는 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개수를 할 수 있는데, 등식이라. 등식은 말 그대로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등식이라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할 수 있다. 등식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등식이라고 했고, 부등식은 당연히 부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했지. 등식의 일종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것도 등식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항등식도 등식의 일종이지. 부등식은 이제 저 뒤쪽에서 나올 건데, 일단 케이스를 내주면,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뭐냐 하면 항등식이야. 요 밑에 있는 요 놈들은 나중에 부등식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항등식이 뭔지,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이 무엇이며 도대체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건지, 문제 출제 의도라든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차후에 이제 문제 풀겠지만, 중학교 수학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중학교는 단순히 연산이야, 솔직히 말해서. 문제 풀면 되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문제에서 방향을 다 제시해주고 있어. 알겠지? 어쨌든 항등식이 무엇이며 이걸 왜 배우는지를 오늘 주목적으로 할 건데, 일단 알고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방정식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플러스 2는 3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정식을 하죠. 방정식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등식의 일종이고, 좌변식이랑 우변식 이 등호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저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야. 당연히 이 x 값은 얼마? 1이지. 맞지? 이러한 방정식의 이름하여 1차 방정식을 하잖아. 맞지? 이 방정식의 이 x의 답을 우리는 뭐라 하지? 해, 방정식 해, 또는 방정식 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정식의 주목적은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 값 구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주목적이 그게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그러면 전개해보면 우리는 뭐가 되지? 당연히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야. 이놈 또한 마찬가지로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고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식의 일종인데, 요놈은 x에 내가 1을 넣더라도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1을 넣으면 좌변은 9가 되고 우변도 9가 되고,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도 4가 되고, x에 뭘 넣더라도,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 그래서 항상 같아지는 등식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럼 이거는 x 값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잖아.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의 주목적은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항등식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항등식과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얘기해보자. 항등식은 좀 전에 했다시피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식이 항등식이야. 하면 요놈을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 요놈을 배우는 이유가 미정계수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정계수.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항등식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말이 좀 어려운데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은 계수. 미지수 x 앞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계수를 하지. 그 계수가 미정이에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 거지. 그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게 주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미정계수.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항등식에 배우는 주목적이야.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계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식에서,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음 항등식에서 다음 이 항등식이라 할 때 미지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 앞에 있는 개수를 찾는 게 항등식의 주목적인 거지. 다음 주어진
요 식이 항등식이라 할 때 요 A는 개수잖아. 이게 얼마인데 이래 물어보면 좀 전에 다 보였잖아. 얼마였지? 4였잖아. 4. 맞지? 그놈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찾는 방법. 첫 번째가 개수 비교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x 플러스 2 전체 완전제곱 그놈은 정제가 어떻게 보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고 A는 뭔데? 이래 물어본다면 작은 식을 내가 다 전개를 해버린다. 이 작은 식을 다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비교한단 말이지. x제곱은 서로 같고 4로 똑같으니까 ax는 4x a는 4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개수 비교법. 쌤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건 아주 심플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수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이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수치 대입 요게 지금 주 목적이 될 거야. 개수 비교법은 왠지 물론 중요한 수학적 방법은 맞지만 일일이 다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수학이란 말이 못하고 산수에 비슷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수치 대입법을 주로 많이 쓸 건데 요 놈은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그 놈은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라고 되었을 때 다음 항등식에서 a 값은 뭐하라 라고 나오면 주어진 요 놈은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x에다가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 반응이니까 x에 내 마음대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겠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x에 내가 1을 한번 집어넣어야 1을 집어넣지. 1을 집어넣으니까 작은 얼마 되지? 1 더하기 3을 제곱하니까 9가 될 것이고 작은 9가 될 것이며 우변에 x에 1 넣더니만 1 더하기 a 더하기 4가 되겠어. 맞지? 다음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a 값은 당연히 얼마 돼야 됩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수치 대입법. 됐습니까? 자, 어려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랑 차이점이 뭐라고? 방정식은 등호를 만족하는 작은 우변을 같아지게 만드는 미지수 x값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고 항등식은 개수를 찾는 게 주목적인 거야. 그러면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르겠죠. 항등식인지 내가 아는 순간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직접 다 나열해서 일일이 개수를 다 비교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아지도록 하는 수치. 이렇게 수치 대입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식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가 구분하기 솔직히 힘든 거지. 그래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진 문제에서 언급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항등식이라고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들이 있는 게 수학적 언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말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뭘 넣더라도 모든 x를 넣더라도 다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지.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도 어떤 내 마음대로 어떤 x에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지? 임어어 실수 x 임어어 실수 x 임어어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합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말로 하더라도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걸 언급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 게 뭔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이란 말을 하면 항등식의 수학적 언어고 어떤 실수 x, 어떤 임어어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건 다 여러분들이 수학적 언어입니다. 다음 어떤 문제를 풀 때 요러한 용어가 나타나면 요 놈이 항등식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을 통하여 개수를 찾겠다. 이게 일단 항등식의 수학적 개념이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항등식 문제 대표되는 거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1쪽에 넘겨보면 자 21쪽의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볼 건데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게요. 자, 이래 됐습니다. 문제 3번. 다음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했죠. 거기다 밑줄 빼야 되겠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은 뭐라고? 항등식을 나타내는 수학적으로 나타냈다. 다음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게 지금 항등식이다라고 해주고 있는 거죠.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c 곱하기 2 마이너스 x에 그 다음 마이너스 x에 그 놈은 1이 나옵니다. 이게 x 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에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앞에 있는 a, b, c라는 개수 찾는 방법인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다 전개해가지고 일일이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쌤이 다 전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자. 다 정리해봤더니 이거 나오겠네. 자, 여기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a가 있고 이거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cx제곱이 나오죠. 따라서 a 빼기 c 그 다음에 x제곱이 최고차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따면 x가 나올 건데 정리해보니까 여기 2bx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cx가 나오죠. 따라서 정리해봤더니만 2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가 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 입장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2b가 나오고 플러스 2c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c 이게 지금 답을 내가 다 정리하는 거고 우변은 지금 1, 요로 되어 있는 상태야. 됐죠? 이걸 지금 개수를 비교할 거야. 개수 비교. 작은 우변은 항상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수 비교하려고 봤더니 오른쪽 1밖에 없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1, 2는 사실 뭐랑 같은가? 이래 보면 되겠지.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수 비교 보니까 요놈은 a 빼기 c가 뭐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지. 지금 개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됐어. 두 번째 2b 빼기 c도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지. x제곱의 개수가 0이고 x의 개수도 0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상수항이지? 요 상수항은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어. 물론 문제에서는 요게 없죠. 없지만 좌변은 x제곱이 있지만 우변은 x제곱이 없으니까 x제곱 앞에 개수가 0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많이 피곤하구나. 멀리 갔다 왔어. 많이 안 할 테니까 좀 집중하자. 그래도. 자, 그래서 요 식에서 뭐랑 a랑 c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맞지? 두 번째는 2b랑 또 뭐랑 같단 말이야? c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맞지? 세 번째 식에서는 뭔데? 2b랑 2c랑 같다 이렇게 된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2c지. 그놈이 1이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 비교만 하면 되거든. 지금 2b가 c라 그랬으니까 2b가 c랍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지? 이게 2b가 c라 했습니다. 이게 c라 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c 더하기 2c니까 답은 c죠. c가 얼마라고? c가 1인지를 알 수 있는. c가 1이면 c랑 a랑 같으니까 a도 1인지를 알 수가 있고 2b가 c니까 그러면 b는 뭐가 되지? b는 2분의 1이 되나? 이렇게 ABC의 값을 다 구해있는 거죠.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다 비교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는 두 번째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A에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이렇게 된다.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1을 되죠. 그 다음에 그놈 더하기 C라는 식이 보니까 2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5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전히 x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항등식이고
여전히 왼쪽에 있는 식을 다 전개한 다음에 오른쪽과 비교해도 되는데 쌤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일단 A 값이 얼마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A 값은 개수 비교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창의 개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2창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도 2창이 나올 수 없고 2창은 요거밖에 안 나오겠지. AX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인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A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A 값은 구하고 됐어. 그 다음에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랑 두 개 섞어서 할 건데 두 번째는 X에다 내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으면 원래 다 전개하기가 좀 번거롭단 말이야. X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만은 X에 쌤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감각이 필요한데 왜 하필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냐 그러면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게 다 뭐가 돼? 0이 되겠지. 식이 많이 간단해진다. 알겠죠?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좌변식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를 더하기 1이니까 0이고 0의 제곱은 0이고 그거 0이 되지. 이것도 뭐가 되지? 0이 됩니다. 됐어? 그럼 뭐가 남아? 4변 C밖에 안 남지. C밖에 안 남고 C는 뭐가 되는 거야? X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좌변우변 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요 놈은 2가 돼. 2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값이 얼마인지 또 연산할 수가 있네. C는 얼마죠? C는 지금 6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A 값하고 C 값은 쉽게 구했습니다. 됐지? 그런데 B 값 구하는데 B 값도 뭐 여러 가지 풀이가 많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값을 집어넣어 버리겠어요. 이번에는 X에 그냥 0을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쌤, 꼭 0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로도 상관이 없다만은 그렇지만 좀 식이 간단해지면 좋잖아. 됐어? 자, X에 0을 넣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요거는 A가 되지. A 되고 0 넣었더니만 플러스 B가 되는구나.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C가 되죠. 이게 좌변식이 될 것이고 우변식은 X에 0 넣었더니만 다 없어지고 5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존에 풀었던 A 값하고 지금 C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A가 2고 C가 6이랍니다. 따라서 B 값은 자동적으로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 지금 8이니까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연산해서 B 값하고 C 값하고 A 값하고 이렇게 개수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했던 게 지금 항등식에 대한 수학적 개념입니다. 됐죠? 자, 제목에서 느끼시겠지만 나머지 정리는 어떤 우리가 알고 가는 거는 수인데 이제 식 가지고 뭐잖아.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는 말은 수학에서 말하는 정리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많이 나왔던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어떤 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치 공식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게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공식이잖아요. 이것처럼 나머지 정리도 어떤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일단 그 조건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이며 일단 나머지 정리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보자. 기본적으로 나눗셈이 있어가지고 5 나누기 3 이렇게 가장 쉬운 걸 써요.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여기서 5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몫이 얼마죠?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됐어? 앞에 봐라. 집중하고 5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검산하는 식이 있었지. 검산 5라는 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3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나눗셈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1이 뭐지? 우리는 이 놈을 몫이라고 얘기하고 요 놈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얘기하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 A는 B 플러스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요 위에는 식은 좌변 우변이 항상 같은 식이야. 맞지? 그러니까 마치 항등식의 일종인 거지. 나눗셈이 요렇게 표현했을 때 요 Q라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몫이라고 얘기하지. 몫.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놈이 나머지가 됩니다. 여기 지금 나눗셈의 어떤 수학적 정의인데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냐 하면 이래야 됩니다. 어떤 다항식 말로 듣습니다. 이 정의다.
어떤 다항식 fx라는 어떤 다항식, fx란 말은 x에 관한 어떤 식을 말합니다. fx를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의 나머지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다시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별 관심이 없고 단지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이거지.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요 관계식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원래 나눔을 당하는 요식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핵심이 요거다. 1차식.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건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다. 그렇다면 어떤 다항식을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다음 같은 관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에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고 그게 뭐냐라고 하면 다항식 x에다가 1차식이죠. 1차식은 0.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지금 얼마지? 여기 x에 뭘 넣으면 0이 돼? 알파는 0 되겠죠. 그 놈을 x에 집어넣는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될 때 이게 곧 나머지입니다. 이게 곧 나머지가 바로 f알파입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어떤 다항식에 그대로 듣습니다. 어떤 다항식에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놈을 나누었답니다. 1차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몫이 나오겠죠. 몫은 뭔지 몰라도 x가 하나씩 나올 것이고 일단 나머지가 나올 건데 나머지를 일반적으로 r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다항식을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당연히 나누는 수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 마찬가지로 나누기는 나누는 수죠. 요놈보다 항상 나머지는 요놈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식이 몇 차례? 1차로 나눴으니까 요놈은 몇 차가 돼야 되지? 반드시 상수항이 된다고. 상수항.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될 수도 있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된단 말이야. 만약에 주어진 식을 성립할 때 주어진 식을 열심히 나열할 때 어떤 다항식을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똑같아. 그럼 2차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를 못 쓰고 그때는 다 나열할 때 여기다 뭘 적어야 되지? ax 플러스 b라고 적어야 됩니다. 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로 표현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그럼 3차로 나누면 어떤 다항식을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2차 이하로 표현해야 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핵심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 표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면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항 무조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야. 해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라는 말을 여기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걸 몫이라고 나머지라는데 나는 지금 관심 갖고 싶은 게 있잖아. r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몫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1차식을 는제로 만드는 값이죠. x에다 뭘 집어넣단 말이야? x에다 알파를 대입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아지는 항등식이야. 그래서 이 qx가 뭔지 모르고 난 요 놈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qx를 날려버리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좌변은 f알파가 될 것이고 우변은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남아있는 게 뭐 되지? r이 된다. 됐어. 이건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값이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 정리는 내가 구하는 게 나머지만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 나머지를 어떻게 빨리 구하냐 하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원래 다항식에다 대입해버리면 이게 곧 나머지가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 됐습니까? 자, 그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 다음 주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4번 한번 들어서 주고 자, 대표 예제 4번 문제 보면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5랑 마이너스 7이다 했잖아. 거기다 밑줄 긋고. 그게 수학적 언어죠.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보고 적어야 됩니다. 기호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어떤 다항식 4번째, 어떤 다항식 fx라는 놈을 뭐로 나눴다고? x 플러스 1은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 적어야 되겠니? x 플러스 1, 1차식으로 0을 만든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 f항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만 그 답이 5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란 말은 f항수에다가 얼마를 대입했다고? x 마이너스 2, 1차를 0으로 만드는 값 2죠. 그 놈을 대입했을 때의 값, 그게 지금 나머지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식으로 두 개 해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그러한 f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눴습니까? fx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여기 지금 몇 차죠? 2차죠.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었습니다. 일단 식을 적기를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못 쓰고 식을 나눗셈처럼 나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fx를 2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몫이 얼마인지 나올 건데 몫은 뭔지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나머지를 적어야 될 건데 아까 냈던 것처럼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R이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한 차수 낮은 1차 이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설정해야죠. 이 설정이 중요하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하죠.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면 fx를 요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으니까 뭘 구하란 말이야? ax 플러스 b를 구하라는 뜻이야. 사실은 ax 플러스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몇 개가 있죠? a하고 b 두 개지. 미지수 두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개의 식을 요습해 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f-1이 5라는 말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5 나온다는 뜻인데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얼마 되지? 요게 0이 되죠. 여기 0이 되면서 이게 다 사라져버려. 곱하기니까. 다 사라지고 x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게 지금 얼마 된다고?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됐습니까? 두 번째는 x에 2를 넣었더니만 x에 2를 넣었더니만 요 놈 때문에 또 전부 다 곱하기라서 다 0이 돼버리죠. 0이 되고 x에 2를 넣었더니만 2a 플러스 b가 되는구나.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가 되고 그때 값이 지금 7이 마이너스 7이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나왔죠. 그게 열리면 되겠네. 열려서 두 개를 빼버리자. 빼버렸더니만 마이너스 3a가 된 것이고 b는 없어지고 12가 되잖아. 이렇게 a 값이 얼마죠?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아냈고 a가 마이너스 4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네. b는 지금 0이라는 걸 가지고 맞나? a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미안합니다. b는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맞죠? 따라서 a, b 값을 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뭔데? 나머지는 얼마인지 물어봤을까? 내가 원하는 나머지 답은 뭐지? 나머지는 스몰 a, b 값에 집어넣자. a에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4 x 플러스 요게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됐죠?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나머지 정리 다음에 나온 게 인수 정리. 동일합니다. 나머지 정리의 하나의 일종이야. 인수 정리라는 말은 이렇게 적어볼까? 말로 두고 보면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여전히 1차식입니다. 1차식. 이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는 언제 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여기 있습니다.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다항식 fx가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x 마이너스 알파를 fx의 인수라고 얘기하죠. 인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수 정리인데 이런 뜻이. 그 다음 이제 볼까? 어떤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됩니다. 1차식. 그때 나오는 몫은 뭔지 모르고 qx.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얼마나?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중립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이 x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된단 말이야? fx의 인수라는 뜻이죠. 인수란 말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인수 분해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x 플러스 1을 우리는 뭐라 하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수 분해됐을 때 여전히 x 마이너스 1도 뭐야? 요놈의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인 것처럼 fx라는 어떤 방식이 곱하기로만 표현되는 거지. 나머지가 지금 0이 되거든. 그러니까 곱하기로만 표현되니까 보다시피 곱하기로만 표현되니까 요놈을 인수라고 x 마이너스 알파가 fx의 인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다르게 말하면 어떤 다항식 fx의 인수가 x 빼기 3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다항식 fx의 인수가 x 빼기 3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fx는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 또는 이해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f3은 얼마 된단 말이야? 0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다시 봐. fx는 인수고 요게 지금 내가 알고 fx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진다는 말은 f 함수에다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니까 0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게 인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한 갈래가 인수 정리인데 특별한 게 아니고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요 놈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나머지 정리해서 f 함수에 알파 넣으면, 즉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f 알파는 요 놈이 0이 되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0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인수 정리가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예제 5번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대표 예제 5번 문제보다는 밑에는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자. 7번 문제 보니까 다항식 fx가 다음과 같이 생긴다. fx라는 fx는 x 상승 더하기 x 상승에 더하기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더하기 5. 어떤 다항식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하고 몇 차죠? 이게 2차인데 2차. 요 놈을 인수로 가져가. 이거를 인수로 가져가. x-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되고, 저건 2차잖아요. 인수 정리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때 상수에 비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야. 어쨌든 간에. 그럼 선생님, 나머지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인수 정리를 쓰라는 뜻이 아니고 x-1과 x 플러스 1이 저놈의 인수래. 그럼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fx, 즉 x 상승 플러스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라는 놈은 저놈 몇 차야? 2차로 나누어 떨어지는, 즉 x-1 즉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저놈을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몰라도 qx가 나올 것이고요. 맞지? 인수란 말은 뒤에 나머지가 지금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됐어.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 정리를 쓰려면 1차식으로 나누어야 된다면서요. 그래, 그렇지. 제가 요 식을 이래가는 거지.
x 마이너스 이걸 다시 리딩하기를 x-1로 나누었더니만 요놈 전체를 모르는 거야. 몫이라고 봐도 되잖아. 뭔지 모르고 관심 없어. 이해됐나? 요놈을 1차식으로 나누서 이거 전체를 몫으로 봐도 상관없지. 그러면 x-를 뭐로 가지고 있는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x의 당연히 뭐는데 1넣으면 0이 돼야 되겠지. 맞지? 인수 정리로 풀어도 되고 바로 그냥 계산해도 이렇게 표현만 하면 가능하죠. 항등식 입장이니까 첫 번째 x에 뭘 적는겨? x 1을 적는 거죠. x 1을 적으면 좌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되고 싶고 우변은 무조건 0이 되죠. 요놈 때문에 다 곱하기가 쓰여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것이며 두 번째는 x에 마이너스를 적으면 여전히 좌변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우변은 여전히 요놈 때문에 다 0이 되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잖아. 미지수 A니까 물어봤을 때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죠. 두 개 더해버려야 되면 없어지고 2a가 되나? 2a 플러스 10이 되죠. 그 놈은 제로가 될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지? a가 마이너스 5인지 알면 b 값 자동적으로 나오죠. 식으면 되겠네. 여기 있는가? a 마이너스 5니까 없어지고 맞죠? b는 마이너스 되나? 이렇게 해서 스몰 a b 값을 구할 수 있고 곱하면 답이 5가 되겠네. 고래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수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조립제법입니다. 선생님 조립제법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다항식을 여전히 이것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이번에는 계속 나머지만 내가 알고 싶다 하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고 그럼 뭘 쓰면 되죠? 나머지 정리 쓰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뿐만 아니라 몫에도 관심을 갖는다. 몫도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지. 구하는 방법은 직접 나누셈이 있죠. 직접 나누기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직접 나누셈은 좀 번거로우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눠보겠다.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뜻이고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랑 몫 나머지를 다 구하고 싶은 거지. 그게 지금 조립제법. 요놈 쌤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 건데 풀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있네. 조립했던 예제가 있네. 그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이렇습니다. 3x의 3승 3x의 3승에 마이너스 2x의 곱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어떤 요 다항식을 x-2라는 1차식입니다. 요놈 x-2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는 뭔데? 이래 물어봤단 말이지. 조립제법은 어떻게 한다 하면 이래 봅니다. 일단 나눔을 다 나눴어. 나눔 다 나눴어. 요놈들의 개수들을 다 썼습니다. 개수들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5 집중해라. 말로 박스를 못하니까 다 적은 다음에 요렇게 쌤처럼 모양을 만들어요. 앞에 봐, 앞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뭘 정리하면, 여기 뭘 정리하면, 나눔 수족, 1차식. 요 놈은 제로가 되는가? 얼마죠? 2가 되겠네. 그 놈은 제일 앞에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건데, 제일 앞에 있는 3은 무조건 앞으로 뚝 떨어집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설명해요. 3이 뚝 떨어지고 한다. 요건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요 앞에 있는 숫자랑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 6이 되겠네. 그 놈을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합니다. 하면 4가 되겠네. 또다시 요놈이랑 바뀌었다가 또 곱합니다. 이제 8이 되겠죠. 여기 적습니다. 또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이제는 2가 되겠죠. 또 곱합니다. 반복하는 거지. 또 4가 되겠죠. 됐습니까? 또 두 개마다 그 안에 붙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9까지 되겠죠. 요래 됐잖아요. 요래 됐을 때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도대체
요래 표현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요 숫자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는 숫자 9. 요 놈을 우리 뭐라 하면 요 놈이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오늘 나머지랍니다. 됐습니까? 계속 연습할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몫인데 요게 몫인데 몫이 3, 4, 2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게 제일 끝에 요 놈을 3수화, 요 놈은 1차, 요 놈은 2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놈들이 개수가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몫이 뭐냐면 몫은 3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남은 수가 지금 남은 수가 지금 1차식이었는데 이제 좀 더 어렵게 설명할 거야. 넘겨가서 여기 지금 조립제법 계속 연습하면서 필요한 거 설명하도록 하죠. 저 뒤쪽에 보면 대표 예제 6번이 있죠. 그 6번에 있는 두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거는 쉬워서 한 번 더 연습하면 설명할 것이며, 두 번째 거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설명할 거야. 자, 집중합니다. 이번에 물어보기를 6번입니다. 2x의 3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되겠지. 요 놈은 요 다항식을 나눴답니다. 요거 나누기 x 마이너스 1차식으로 나눴네. 그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쓰는데 한번 제일 치면 될 게 나눔을 다 나누죠. 요 놈들의 개수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개수는 지금 2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 적으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될 게 2라는 건 x 3승의 개수야. 원래 x 3승에 넘어가야 되지. x 3승 다음에 x 제곱 해야 되는데 없잖아. x 제곱은 개수가 얼마나 뜻이야? 0이라는 뜻이야. 자기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0은 x 제곱의 개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x의 개수고, 여기까지 즉 다음 이렇게 해서 펄을 만들었겠잖아.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지금 뭐 생각했죠? 나누는 수 요놈이 0이 되도록 만들었다. 1이네 1. 맞지? 그 놈은 제일 앞에 적겠다.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수는 무조건 뚝 떨어지죠. 앞으로 뚝 떨어져서 2가 되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곱했던 수가 2가 되겠죠. 두 개 더하고 2. 또 다시 곱하면 2가 되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에 또 더하면 1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요 수가 뭐가 된다 했지? 나머지라 했어. 됐습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이 몫의 개수들인데, 몫은 뭐가 되겠죠?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요게 지금 몫이 돼. 됐죠?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을 끝에. 자, 영희야, 문제 좀 봐야지. 자, 그 다음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2x 상승, 그 다음에 플러스 3x요,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3차네. 그놈을 나눴답니다. 2x 플러스 1. 자,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설명할 건데, 이거 다 푼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의 개수를 다 적어야 되겠죠? 개수는 2, 3, 마이너스 5, 1 적은 다음에 여기서 뭘 생각했지? 1차식 요 놈이죠. 요 놈을 뭐 0으로 만드는 값이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보도록 하세요. 집에 가서 문제 풀고. 알겠어? 설명해. 요걸 0대에 만든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쌤이 앞으로 계속 수업할 때 얘기할 건데 절대 필기하지 마. 앞에가. 습관을 제대로 좀 들어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 시간에 필기한다고 직접 끓이지 마. 내 말고 학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야. 못 따라간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도가 할 건데, 쌤이 이거 설명 내 말고 학교 수업 마찬가지야.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필기하고 있어. 직접 끓이고 있으면 쌤이 이거 설명하고 있어. 아? 그럼 너는 이거 설명을 못 듣잖아. 너 학교에 필기하고 가는 거니까 절대 필기하지 마. 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쌤도 고등학생한테 필기하다가 진짜 많이 처맞았어.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요거 듣는 거잖아. 무조건 실패하면 그런 거야. 이해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는 이해하고, 그래프는 안 하고 이해한 다음에
딱 듣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그것도 다시 풀면 돼. 그럼 쌤 필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필기 안 하면 불안한데 불안하면 버려. 너 이때 필기 안 하면 솔직히 잘 안 본다. 알록달록 빨간색 필기하고 형광색은 다시 보나? 가만히 생각해. 안 봐. 볼 필요도 없고. 알겠지? 그래서 진짜 필기하게 그건 내가 필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고. 혹시라도 불안할까 봐 선생님 반응을 찍으시잖아. 그러니까 찍어서 다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듣고 완벽하게 다 수화로 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라. 습관 그래 드리라고. 쌤이 그냥 너희들을 마루타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증된 사실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하라 한 번 해요. 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3년 후에 3년 아니고 2년 하고 한 360 정도 후에 수능 1등급 맞을 겁니다. 알겠죠? 쌤한테 병원에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라 한 번 해요. 특이하지 말고 습관 잘 되라. 밑에 고개 숙이는 순간부터 이가지고 수업 시간에 머리가 무거워져. 잠이 올 수밖에 없다. 사세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가서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야간 자습까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있어야 돼. 그만큼 힘든 것도 없다. 앉아있는데 힘들잖아. 그래서 몸을 좀 뒤척거리기 시작한다고. 그게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왔어,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키가 안 큰다. 알겠지? 검증된 사실은 키가 안 큽니다. 키 절대 안 큽니다. 키 안 크고 키 커도 생각나.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는 키 다 큰 거 알잖아. 키 막 쭉쭉 커질 건데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급격하게 커질 거야. 쌤도 마찬가지고. 쌤 키가 181인데 쌤 좀 늦게 컸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14cm 컸어요. 생각해봐. 키가 척추가 길어질 때 키가 커지는 거야. 다리가 길어지는 게 척추가 길어질 건데 앉는 자세를 의자에 이랬는데 똑바로 앉아있는 거. 그럼 척추가 이래서 똑바로 돼 있잖아. 여러분들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나야지. 척추가 굽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급기가 커지면 거짓말 안 해. 근데 어른들 보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정하여 키가 안 커. 하고 일어앉으면 오래 못 앉아있어. 허리 아파. 일어앉으면 어디 보니 정면을 바라보고 이거 일어앉으면 몸 이제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옆에 친구 보면 괜히 장난치고 싶고 그래 되는 거야. 그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부터라도 고쳐. 쌤 늘 말하지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엉덩이. 오래 앉아있어야지 이겨내는데 오래 못 앉아있어.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집중 한 4, 50분 막 집중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계속 반복해. 다 그래. 이때까지 넌 초등학교 그랬고 중학교 그랬고 고등학교 그럴 거야. 그 다음에 너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마찬가지야. 3, 4시간 계속 일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4, 50분만 집중하고 10분 휴식하고 모든 공무원도 그렇잖아.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몸의 베개는 습관은 그대로 10분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보면 항상 공부 시간에 뒤척거리다가 10분 휴식할 때면 그때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서 놀지. 다시 또 수업 시간 되면 또 피곤하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쌤이 습관 제대로 그대로 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머리도 맑아지고 키도 쭉쭉 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쌤이. 자, 잘 봐. 요거 쌤이 지금 언급한 이유가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라서 하는 거야. 다시 보자. 3차례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조립대로 쓸 거니까 요 놈을 는제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2죠. 앞에 적었습니다. 제라를 떨어진 놈을 떨어졌더니만 2가 되었어. 곱할 거야. 마이너스 1이네. 더한다 했죠? 2가 될 것이고 또 곱할 거야. 그럼 또 마이너스 1이죠. 또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또 곱하면 이제 3이 됩니다. 마지막에 다음에 얼마 되는 하면 4가 되는 것까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놈 우리 뭐라 하지? 나머지라고 얘기해줘요. 몫은 얼마인데라고 하면 몫이 얼마인데라고 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라고 적으면 틀렸단 말이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다 알아놓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기 집중해. 이때까지 그렇게 했잖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몫이 이게 맞아. 몫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몫이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거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 놈은 나누는 수에 1차식 앞에 개수가 지금 얼마인데? 그냥 1이지. 마치 그때는 이게 몫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나누는 수의 앞에 개수가 얼마야? 2잖아. 2. 그러면 요거는 몫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무엇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조직 나누는 잘 집중해봐. 나누기.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다 치자. 집중해야 돼. 똑같은 나머지를 이번엔 이걸로 나누었다 치자. 하면 동일하게 조리수제법 쓸 거 아니야. 쓰려고 하자면 이게 0대에 맞는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 똑같지? 여러분 풀겠지? 맞지? 풀어주면 똑같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나머지는 생각해봐.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해서 1차식을 0대에 만드는 값을 집어넣을 건데 요거 0대에 만드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거 0대에 만드는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4는 요 놈으로 나머지도 4고 요 놈으로 나머지도 4.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몫은 이 몫과 이 몫이 다른 거야. 요 조진 요 놈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이게 맞아. 최고상계에서 1이니까. 됐어. 근데 요 놈으로 나눴을 몫은 이게 아니고 진정한 몫은 뭐냐 하면 요 앞에는 개수 있죠, 개수. 요 개수로 요 놈들을 다 나눈 거야. 알겠습니까? 진정한 몫은 뭐입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요 놈의 진짜 답이 된다. 이거 조심하라는 뜻이지. 자, 여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 같이 나온다. 이거 하나만 나가고 오늘 말씀드린 것 집중해. 요거 연습할 거야, 쉬운 날. 조리제법이 뭔지는 알겠죠, 일단. 자, 쉬운 거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일단 나왔어요, 팩스를. 책에 그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진출된 문제가 있을 거야. 있네. 페이지 24쪽에 7번 문제 한번 보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팩스를 다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식의 팩스. 어떤 다음 식의 팩스를 나누어 갑니다. 1차식. x 플러스 2분의 별표 치놔라.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 놈으로 나누었더니만 몫이 qx다. 몫이 qx. 그때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거야. 이게 뭐지?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똑같은 fx죠.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누는 하면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2x 플러스 5로 나눴다. 2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오는 몫이라 여기 몫이 올 자리네. 그때 올 나머지 여기 나머지가 올 자리지. 그 놈을 위에는 qx랑 r를 통하여 표현을 해봐.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일단 바로 답을 적으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fx인데 똑같은 fx잖아. 요놈만 요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라고 했는데 요거 0대게 만든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죠. 맞지? 요거 0대게 만든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다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r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몫은 1차 개수가 1일 때 나온 몫이 얼마라고? 2의 qx였잖아. 그럼 이만 답이 뭔데? 개수 2로 했을 때는 얼마나? 여기에 나오는 몫이 2분의 1 qx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답은 얼마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됐는데 요 가지고 지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보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되는 나왔거든. 문제가 요 답은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나왔거든. 반대로 이번에는 2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한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기로 해요. x 플러스 2분의 5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과 그때 나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이게 주어지는 거야. 요 qx랑 r 가지고 표현할 거라는 뜻이죠. 하면 여전히 1차식 나눈 나머지가 요 놈도 마이너스 2분의 5고 요 놈도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 몫이지 문제는. 뭐라 적어야 되겠지? 이거는 2qx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내가 외우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라. 지금 주어졌는 게 이거다. 주어진 식이 이 식이 주어졌단 말이야. 이게 주어지고 이걸 표현하라 했는데 주어진 식을 가보니까 이거 전개식 보자. 최고차 2x랑 qx랑 곱하니까 얼마 나오지? 곱하니까 2 얼마 나오지? 2x qx가 나오겠지. 전개식이야. 맞지? 그럼 요 놈은 지금 만약에 qx로 표현하라 했는데 qx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최고차 곱하면 뭐나? 똑같은 거 나와야 된다. 똑같은 fx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니까 x qx야. 근데 이만큼 똑같은 거 나오면 당연히 뭐가 있어도 2가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기억을 해요. 알겠죠? 시험 문제는 좀 전에 풀었던 7번처럼
이게 뒷바퀴에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개수를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다 또 2분의 1 적는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알겠죠? 어떻게 보면 살짝 전개해보면 2x, qx 입마다 전개하면 2x, qx 나오면 여기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됐죠? 그게 7번 됐습니다.